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으로부터 불출마, 험지 출마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방금 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대로는 선거에서 완패한다, 이런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죠. 그래서 위기의식이 최고조로 치솟았고 뭐라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빗발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몰살당한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문을 장제원 의원이 열어젖힌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혁신위가 빈손 혁신위, 이런 평가 속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쇄신 움직임, 이번 주가 아마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나섰습니다. 조금 전인 8시 좀 넘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스 4장 13절을 올렸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글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장 의원 정치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지 16년입니다. 3선이지만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16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내려놓는다는 결심을 하기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지역구를 내려놓으면 앞으로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영영 최악의 경우 이대로 은퇴할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말이 그렇지 내려놓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빗발치던 당시 장 의원은 지역구에서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산악회 행사를 가졌죠. 산악회 행사를 가진 뒤 페이스북에 행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힘자랑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었죠. 당시 측근들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마침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타이밍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렇지,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산악회 행사를 하는데 이게 며칠 만에 준비가 되겠느냐, 적어도 한두 달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다. 그냥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느라고 서둘러 준비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측근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 의원 본인도 당연히 희생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다. 혁신위에 등 떠밀려서 나가는 모습, 장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당을 위해서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아마 때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장 의원이 응답을 한 것입니다. 험지 출마, 사실 말이 험지 출마지 불출마 요구하고 동료죠. 같은 말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이런 측근의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장 의원 결심은 지난 6일께 결심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었죠. 부산을 방문했는데 아마 그때가 결정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현역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장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내 장 의원을 동행을 시켰는데요. 장 의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던 것이죠. 장 의원 아마 그때부터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장 의원이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이 대답이 없었다. 이런 말까지 나돌았었거든요.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윤 대통령의 부산 행사 때 장 의원이 만약에 불만이 있었다면 법문 녹듯이 녹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공신이죠.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승리하는 발판을 지금 닦는 셈입니다. 일단 먼저 앞장서서 죄송합니다.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총선 승리의 발판을 닦는 셈인데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장 의원은 또 다른 공신 명부에 오르게 되겠죠. 총선에서 승리하면 향후 역할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 의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잠시 멈추려 한다 이렇게 적었죠.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다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할 기회는 아마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내려놓으면서 이제 여권의 후폭풍이 몰아닥치게 생겼습니다. 당장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지 아마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이 김기현 대표와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면 결국은 선수를 빼앗긴 모양새죠. 모양새가 영 이상해진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질서 있게 행동할 것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떤 결심을 내리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결단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한 말이었던 거죠. 근데 장 의원이 먼저 결단을 하면서 김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이제 선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불출마 문제도 있지만 또 대표직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만들었죠. 전당대회 초반에 김 대표 지지율이 불과 2, 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장 의원이 나서서 이런저런 가지를 치면서 김 대표를 결국 전당대회에서 대표로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장 의원이 사퇴하는 불출마하는 결심을 김 대표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요한 의원이 흠지 출마 압박을 해올 때 어떻게 보면 김기현, 장제원 두 사람이 최우선 타깃이었는데 두 사람 서로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 이런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윤핵관의 불출마를 요구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말은 안 해도 쇄신에 힘을 싣는 분위기였죠. 특히 최근 들어 여론조사 결과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그렇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수행 지지도도 굉장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조사한 서울 6석, 서울 6석 정말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장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살신성인, 선당후사 이런 모습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제원 의원이 결심했고 김기현 대표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도 뭔가 각오를 해야 할 타임이 금방 닥칠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부산 총선판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장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입니다. 사상구는 낙동강 벨트의 한가운데죠. 낙동강 벨트는 부산 사하 갑을, 북강서 갑을, 사상, 김해 갑을, 양산 갑을 이렇게 9개 지역구입니다. 그 9개 지역구 중에 지금 5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그 정도로 선거 때마다 격전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상되고 있죠. 장 의원이 빠지고 나면 낙동강 벨트의 구심점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위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죠.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가 비교적 탄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대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지역구를 수성하는데 그만큼 더 힘이 들어가겠죠. 결국은 자기 선거하는데 바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장 의원이 내려놓기로 하면서 부산의 낙동강 벨트 선거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부산 북강서 가벌이 부산 북가벌과 강서구로 2개 선거구와 3개 선거구로 분할됩니다. 만약 분할된다면 북구 갑을 선거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강서구는 김도보 의원이 맡겠지만 김도보 의원 역시 지금 현재 북강서 을에서는 을에 포함된 북구의 2개 동, 2개 구, 북구의 2개 동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동이거든요. 근데 그 두 동이 빠져나가고 강서구만 단독 선거구가 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런 선거구가 됩니다. 더군다나 북구 가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마땅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장 의원이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왔는데, 그렇다면 장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인근 지역구, 사상구를 떠나서 북구에 가서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장 의원이 이제 불출마라는 희생을 했죠. 희생을 한 만큼 과거 이제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도 희생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경우 과거 지역구가 북강서 갑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죠. 북강서 갑에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19, 20대는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역구를 떠나서 이번에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을 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하면서 덩치를 그만큼 키웠습니다. 덩치를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들도 양지만 계속 찾을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만 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들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상당수 출마 의혹을 불태우고 있는데, 모두 부산에서도 양지에만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의 희생을 계기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양지를 걸었던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헌신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 강제로 희생하게 된다는 사실, 과거 선거를 통해 많이 봐왔던 장면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